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조금 이 단어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바로 청년파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자, 이렇게 제가 지어봤는데 여러분 혹시나 판도라의 상자라고 들어는 보셨죠? 네, 예전에 영화도 있었고 제가 혹시라도 해서 이 말의 근원이라든지 판도라 상자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이버를 찾아봐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많은 재난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재난의 근원, 이거 혹시나 알면 위험해질 수 있는 비밀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년 파산, 아니 노년 파산은 들어보셨고, 또 요즘에 뭐 40대 50대 우리가 정년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중장년층 파산, 이거는 다 들어보셨을 건데 청년이 파산한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단어를,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나 또는 채무 불이행자라 그러죠. 내가 어느 뭐 빚을 졌는데 제대로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그런 사회 구조로 인해서 뭐 들어보셨죠? 청년이 실신한다. 청년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렇게 퍽 쓰러진다는 얘기죠. 청년 실신 시대, 청년 실업 요즘 문제죠, 사회적으로. 더하기 신용불량자. 도대체 청년이 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조어가 만연하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청년이라는 뭐 조금 이제 뭐 통계 자료라든지 기관마다 그 기준 자체가 다르겠지만 25세에서 34세 대한민국 청년, 그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다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다행인데, 처음에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가정적으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뭐 부모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뭐 그런 분들 대다수죠. 저도 예전에 그랬고, 일단은 등록금을 어떻게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 학기 등록금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분들,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다행히 또 취업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요즘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그럼 취업난, 그러면 취업난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용돈도 타 쓰고, 내가 지금 취업 공부하는데 이렇게 뭐 독서실비나 또 밥값이나 용돈 같은 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주거적 또 생활적 안정비 또 용돈 이런 게 없겠죠. 거기에 대한 상당히 스트레스, 이게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제1금융권에서 이 대학생들을 누가 믿고 대출을 해주겠냐 말이죠. 제2금융권 또 제3금융권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이거 기간마다, 대출 기간마다 막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있겠죠.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정말 최악의 경우는 내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취업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런 방금 이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속에서, 최악의 경우는 정말 사채까지 손을 대면서 정말 신용불량자, 뭐 나중에 정말 엄청난 빚이 엄청나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실신 시대의 대한민국 현재 뭐 모든 대다수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쉽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잘 꺼내지 못하겠죠.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파산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한순간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파산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쌓이면서 팍 터지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부동산 투자에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제 철칙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바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고 시작해야 된다. 아니,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팔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시작해서 이기란 얘기냐?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잘 사서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이 난다면 내가 돈을 버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뭐 원칙이라면 원칙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기고 시작하라. 경매이든 뭐 금매이든 간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이득을 봐야 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래서 처음 산 금액보다 내가 나중에 팔 때 더 올랐을 때 내가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가 거두면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우리가 보통 뭐 A라는 아파트를 사는데 그게 시세가 있을 것이고 평균적인 뭐 금액이 있을 건데, 이것보다 낮게 저렴하게 싸게 사는 것이 바로 1번 시작하자마자 이기고 사야 된다. 물론 그것이 뭐 탑층이라서 싸고 저층이라서 싸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준층 대비해서 현재 시세보다 싸게 잡을 수만 있다면 이기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 계속적으로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할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철칙 중에 하나겠죠. 싸게 사야 된다.
투자에 있어서 이기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처음부터 싸게 사야 된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투자의 제가 원칙, 제일 1원칙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힘든 취업 관문들이 요즘에 있겠죠, 여러분들. 통과하는 것도 정말 다행이고 행복하겠지만, 첫 스타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첫 스타트가 바로 싸게 사고 정말 저렴하게 시세보다 싸야 된다는 것이 1번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첫 스타트부터 우리 청년들이 제로가 아닌, 0이 아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학자금 대출, 집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 또는 부모님이 여유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있죠. 바로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요즘 조금 취업 연령이 조금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때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는 이 분들이 학자금 대출을 몇 년 동안 갚느라 상당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회사 다녔을 때도 그런 후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씩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라도 분들, 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 주변 어리신 분들 또는 내 자식분들 또는 내 친척 동생, 후배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뭐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직장인으로서 투자를 하기 위해, 재테크를 하기 위한 첫 단계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무조건. 이론적으로는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월급에서 일정 부분 강제적으로 제가 이체를 시켜가지고 적금을 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시드머니. 동시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이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인 공부, 또 계속적으로 그런 내공을 쌓기 위해서, 체력을 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종잣돈 모으기와 이런 투자 공부를 같이 하는 이유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이론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제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젊은 층들이 많다, 이것을 제가 무시할 수 없구나라고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죠. 매달 몇십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돈이 학자금 대출을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신입사원 연봉이라 이런 상황에서 뭐 엄청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연봉을 많이 주는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 거기다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 아닌, 부모님 집에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저처럼 예를 들어서 타지방에 거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거주적인 돈이 추가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뭐 원룸을 어떤, 뭐 오피스텔을 어떤 간에 내가 또 다른 거주 환경이 필요한 지역에서 내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점점점 내가 시드머니, 그 종잣돈을 모을 수 없는,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계속적으로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뭐 노인 파산, 중년 파산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그것이 아니고 청년 파산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열심히 내가 한 달 일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통해가지고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시드머니를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했더니만, 딱 봤더니만 몇 년간 아직까지 갚아야 될 학자금이, 대출이 몇천만 원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주거비,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내가 뭐 원룸에 살든지 오피스텔 살든지 어떤 곳에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달 주거비가 빠져나가나. 여기다 더군다나 용돈도 필요하고 생활비, 식비, 통신비, 뭐 차량 유지비 다 제외하고 나면 마이너스만 안 되면 천만 다행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모으지 말고 뭐 지금 놀아, 소확행, 욜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참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선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쭉 봤을 때 일단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고정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된다. 월세를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월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여건이 된다면 나라에서 빌려주는 대출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 또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해당 연봉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상당히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몰라서 이런 제도를 내 스스로 이렇게 뭐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대출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빚은 절대 지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주거 환경적인 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저리로 나라에서 빌려주는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로 살고, 상당히 그러면 월세의 고정적인 돈을 내가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최대한 이런 불필요한 소비 지출 또는 주거 환경적인 돈을 세이브해서, 정말 학자금 대출은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빠지지만 나머지 내가 뭐 계속적으로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 최소 50만 원이라도 강제적으로
적금을 이체해서 내 월급에서, 내 월급날이겠죠. 이체를 해놓고 나머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은 무조건 강제적인 월급날에 자동이체. 나머지 내가 200만 원이 내가 원래 회사에서 받는 돈이 200만 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돈을 어떻게 최대한 내가 한 달 동안 활용해서 거기 내에서 소비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또는 내가 조금 더 내가 젊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도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 회사에 다니는 그런 신용으로 이용해서 은행 가셔가지고 신용대출 이용하신다거나 또는 마이너스 통장의 그런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현재 같은 이런 저금리 상황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은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대출을 철저하게 활용하셔서 이것 또한 시드머니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제가 또 한번 현실적인 조언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공격적으로 또는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점 내 주변에 지켜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회사로부터 나를 또는 외부로부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점점점 내가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는 보수적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청년 파산 여러분들, 이것은 사회 문제야. 대한민국 말이야. 헬조선이야. 이민만이 답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 한탄하고 남 탓만 하고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탓만 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1분 1초 시간이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1분 1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지금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바로 내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기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년 파산 제가 상당히 오늘 좀 꺼내기 힘들고 좀 꺼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덮어두고 뭐 잘 되겠지 언젠간 해결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또는 또 조언해 주실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빨리 그 판도라의 상자를 빨리 열으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빨리 내 스스로 또 그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어떨까요? 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파산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 또 주변 분들에게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스TV의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